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이렇게 또 2번 연속으로 구독자분이 또 협찬을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B 300 포매틱 차량입니다.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메르세데스 벤츠의 준준형 SUV 그리고 전기차죠. 이 EQB는 일단 기존의 내연기관 준준형 SUV인 GLB와 이 플랫폼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록 전기차이지만 이렇게 뭐 실내에 딱 타서 보면 정말로 이질감이 안 드는, 어디선가 되게 많이 본 듯한,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디자인을 보면 이게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젊어진 이미지,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벤츠에서 보여주는 그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조금 많이 사라진 게 아쉬워요. 이 EQ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앞에가 좀 둥글둥글하면서 좀 귀여운 느낌, 이런 느낌들이 많이 강조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젊으신 분들은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가시면 이 차량의 베이스 모델격인 GLB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뭔가 좀 박스카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차체 대비 휠베이스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 넓은 휠베이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앞에 이 오버행이라고 하죠, 이 바퀴와 앞쪽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서 이 사이즈 대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뽑아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준준형 SUV에 7인승이 말이 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의 뭐 구조라든가 이런 공간 활용성을 보시면 그래도 수긍이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후면부로 넘어가시면 후면부 되게 빵빵한데 뭔가 되게 귀엽죠. 이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게 이 리어 램프 같아요. 리어 램프가 뭔가 둥글한 느낌의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차를 되게 귀여운 모습으로 좀 보여지게 하지 않나. 자,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 모습은 정말로 이 GLB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비교 사진을 잠깐 올려드릴 텐데,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거의 같은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보시면 이 크기감도 적당하고 그립감이 막 엄청나게 고급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막 잡았을 때 느낌도 괜찮고, 디자인 자체도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쁜 모습을 갖고 있고, 이 패들 시프트가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차량들과 똑같아요. 보통 여기 뭐 그림이라든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얘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패들 시프트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 기어 단수를 조정하는 기능이 아니고, 회생제동의 강도를 낮춰서 나는 뭐 거의 내연기관처럼 운전하겠다 싶으면 요거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낮추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놓으면은 악셀에서 발을 떼자마자 차가 이렇게 확 서는, 정말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를 리뷰할 때마다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인데, 이 컬럼식 기어 레버, 이 기어 레버가 이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어서 일단 센터 피니시가 되게 깔끔하죠. 깔끔한 느낌 플러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도 기어 조작이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요 점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계기판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일자로 연결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일단 계기판 시인성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시인성도 괜찮고 나타내는 정보나 이런 것도 잘 표시돼서 요 점이 마음에 들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네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 요거는 살짝 아쉽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10.25인치의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거의 막 12점 몇 인치, 뭐 14인치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이 되게 많아요.
그런 차들을 많이 보다가 이거를 딱 보면 뭔가 좀 작은 그런 느낌이 돼 있는데 사용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용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고 어차피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점수로 치자면 7.8점? 뭐야? 정답인가봐요. 자, 밑에 굉장히 커다란 송풍구가 빵빵빵 3개가 뚫려 있죠.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이게 뭐 터빈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싹 들어와서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밑으로는 제가 또 좋아하는 물리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이 거의 다 터치 방식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하면서 이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요 EQB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리 버튼으로 돼 있다는 점, 요즘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굉장히 널찍한 휴대폰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어 레버가 스티어링 휠 뒤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죠. 뭐 터치패드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트의 느낌이 살짝 좀 반전이에요. 일반적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시트가 조금 푹신푹신한 성향을 가진 그런 좀 부드러운 시트들이 많은데, 이 EQB에 적용되어 있는 이 시트 상당히 탄탄해요.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 좀 스포츠성이 강한 모델인가 싶을 정도로, 이 소리 자꾸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어떻게 끄는 거야? 스포티한 모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탄탄한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를 리뷰할 때마다 칭찬하는 부분은 이 시트를 조절하는 요 버튼, 이 레버, 이게 요 도어 쪽에 달려 있다는 점.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나한테 맞는 이 시트 포지션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풍 시트가 빠져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열선 시트만 적용되어 있다는 점. 자, 2열로 넘어가시면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했을 때 무릎 공간이 1개 반 이상 나오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공간이 나와요. 이 차량이 준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성을 많이 활용한 이 GLB를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은 공간성이 나온다. 헤드룸 같은 경우도 넉넉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EQB 패밀리용으로 사용하기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트렁크로 보시면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의 사이즈 대비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구조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더 박스카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의 활용성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열 시트 역시가 폴딩이 되죠. 폴딩이 되기 때문에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정말 차박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가 나온다. 자, 이번엔 주행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은 시트 포지션을 제가 가장 낮춰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 차가 그래도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아요. 저는 왠지 굉장히 낮춰서 앉으면 그래도 세단보다 조금 높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의외로 높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시야적인 부분 굉장히 잘 보여요. 뭐 전방 시야라든가 측방 시야, 사이드 미러도 괜찮은 크기의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후방 시야도 뒤에가 창문이 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큼지막하게 뒷차가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운전하기에 정말로 편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뭐 반응이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막 탄탄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좀 너무 부드러운 그런 느낌도 아닌 적당선을 잘 유지한 그런 조향 감각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부 소음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있네요. 이 차가 막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엔진에 소음이 없잖아요. 엔진에 소음이 없어서 굉장히 정숙한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이라든가 요런 소음의 차단 수준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하부 소음이 정말 유독 좀 크게 들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요게 더 부각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하부 소음은 조금 있다,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일단 승차감이 좀 고급진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전달해 주네요. 저는 차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탄탄한
너무 좀 단단하다던가 좀 그런 느낌들이 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승차감이 좋아서 그래도 이 부분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은 노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불쾌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잡아줘서 확실히 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들긴 하는구나. 그리고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일단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 출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산 출력으로 한 225마력 그리고 토크가 한 39.8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00km가 넘는 차량이지만 제로백 수준은 8초 정도로서 좀 무난한 그런 제로백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전기차들이 굉장히 빠른 차들이 많이 나왔죠. 굉장히 빠른 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8초 하면 별로 빠르진 않네. 심지어 이게 모터가 앞뒤로 달려 있잖아요. 이게 사륜 구동을 재현하기 위해서 앞뒤로 모터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8초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차량은 막 쏘고 달리고 그런 차량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작은 준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성을 활용해서 패밀리 용도로 굉장히 안락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뭐 출력, 가속력 이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전기차의 장점이 정말 이 악셀을 밟자마자 바로 이렇게 출력이 전개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기어의 변속이나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EQB 전반적인 만족도가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 까먹어버리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다는 거. 이게 뭐 저만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의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현재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313km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주행 가는 거리가 길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400km, 정말 막 500km 넘어가는 차들도 이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3km의 인증거리를 받았다는 건 개인적으로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나 좀 아쉽다. 이게 뭐 날씨가 좋고 지금 오늘 같은 요런 날씨에서는 아마도 한 300 중반 이상은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겨울철이 되면은 보통 한 20% 정도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20% 이상 날아가기도 하고 이 주행 가는 거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살짝 속도를 높여서 달려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들 고속 안정성 이 세팅을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차급이 그렇게 큰 차체를 가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쭉 달려나가는 느낌, 지금 속도를 꽤 많이 올렸는데도 굉장히 안정감, 이게 살짝 좀 깔려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고속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는 점 확실히 인상적인데요. 벤츠. 자,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이제 차량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스포츠 모드로 놓고 살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 차량은 그렇게 뭐 쏘고 달리는 그런 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에 유의하면서 일단 악셀 반응 더 빨라졌고 스티어링 휠 반응도 더 탄탄해졌어요. 가속력이야 뭐 이 정도 뭐 가속력이면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출력이 높지가 않잖아요. 이 차량이 또 이 차량이 막 그렇게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긍. 그리고 고속에서 코너링 같은 경우도 막 엄청나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이 차량이 막 엄청나게 안정적이진 않네요. 이 차량이 고속으로 그냥 쭉 달려나갔을 때는 엄청나게 안정적인데 막상 좀 코너를 만나니까 살짝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속도를 이렇게 쭉 올리면 아이고 역시 리미트가 딱 걸려버리는, 그래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속도가 안 올라간다는 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살짝 불안한 고속에서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전반적으로 한 100km 정도 수준으로 달리면 코너나 이런 데서도 전혀 지장이 없는
굉장히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데, 속도가 좀 높아지면 이게 뭔가 좀 기우뚱기우뚱 이 롤의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살짝 불안함을 전달해 주긴 하네요. 자, 원래 마지막으로 여기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바로 뒤쪽에 지금 군용 차량이 붙어가지고 브레이크 테스트는 저 앞쪽으로 차량이 없는 데서 해야죠. 당연히 안전한 곳에서. 좀 스포티하게 달려본 느낌. 일단은 리미트가 걸린다는 점, 그 점이 좀 색다르게 좀 다가온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 이 고속 안정성, 그냥 쭉 달려나가는 느낌은 되게 안정적이고 좋았는데, 이 속도가 한 그 정도 한 100km 좀 넘은 상태에서 살짝 코너나 이런 거를 마주했을 때, 물론 이 차가 전기차고 배터리가 하단에 깔려 있어서 바닥이 좀 이렇게 붙어서 가는 안정적인 느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밑에 부분이 분명히 안정적이긴 한데 윗부분이 좀 이렇게 노는 듯한, 그래서 막 이 차를 코너에서 이렇게 잡아 돌리기에는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운전자가 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한번 살짝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게 잠시만요. 이게 제동이 되게 부드럽게 잡히긴 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좀 밀려버리는 살짝 그런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 다시 한번 이 앞에서 방지 타고 속도를 좀 충분히 올린 다음에 다시 그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90km. 이 브레이크 일단 제동되는 건 좀 안정적이에요. 차가 막 기울어지거나 털리거나 좀 그런 느낌이 없어서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모르게 좀 이 제동 거리가 좀 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요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테스트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리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의 준준형 SUV이자 전기차인 EQB 300 포매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이 GLB를 바탕으로 한 전기차로서 준준형 SUV라는 이 사이즈 대비해서 공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이 뭐 독일 차들이 좀 뒷좌석이나 이런 공간이 좀 좁은 차들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도 널널하고, 그리고 뭐 7인승까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7인승, 그러니까 3열의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여성분들이나 그래도 어린 아이들 이렇게 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간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이 차량 뭐 시야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운전하기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차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주행하는 내내 그 점도 마음에 들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가 워낙 잘하니까 좀 마음에 드는데, 일단 뭐 단점을 찾아보면, 일단 뭐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롭게 바뀐 이 벤츠의 이 전기차 디자인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 디자인에서 좀 호불호가 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격이에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전기차 보조금을 50%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그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큰 단점,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되게 짧아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이 웬만해서는 400km 그리고 막 500km 요 정도 수준의 주행 가는 거리가 되는데, 얘는 인증거리가 313이거든요. 뭐 날씨가 좋았을 때는 뭐 한 300 한 중반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렇다 쳐도 특히 겨울철에는 한 200km대로 굉장히 좀 주행 가는 거리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는 점, 이 점이 정말로 저는 좀 아쉬워요. 구매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B 300 포매틱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